안녕하세요. 저는 YBN 강남센터에서 HSK 4급, 5급을 강의하고 있는 이지현 강사입니다. 저하고는 오늘 6월 시험을 대비해서요. 쓰기 파트 부분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선 4급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팅리, 듣기 부분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45문항이에요. 두 번째, 위에도 독해 부분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똑같이 45문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저하고 오늘 살펴볼 슈시의 쓰기 파트는요. 10문항이 있고요. 1부분하고 2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쓰기 파트에는 어떤 거가 있느냐? 두 부분인데 1부분에서는요. 완전한 문장을 토막토막 내갔고요. 어순에 맞게끔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기 1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겠지만은 주로 빈출이 잦은 애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 기본 어순, 정도보어, 받잡은, 빼잇잡은, 개사구, 비교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오늘은 저하고 기본 어순 문제와 받잡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기본 어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을까요? 수로를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어 기본 어순이 주어, 수로죠. 수로가 되는 애들은 형용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가 수로가 됐을 때는 주어, 수로, 목적어 순을 기억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쓱 봤는데 힌트가 되는 애들이 없을 경우에는 수로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을요. 뭉칠 수 있는 것끼리 끼리끼리 뭉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수로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뭉친 것들을 주어 자리로 갈 건지 목적어 자리로 갈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내는 15년도에 나왔던 빈출됐던 문제들을 재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자, 쓱 봤더니 힌트가 되는 게 누가 있느냐? 헌이라는 게 보이죠? 헌은요, 중요한 거가 우리 헌하오, 헌漂량 했던 것처럼 뒤에가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헌 다음에 형용사를 찾아와야지 되겠는데 싹 봤더니 하오칸이라는 형용사가 보이죠? 예쁘다. 맨 나머지는요, 이제 묶어주는데 여러분, 형용사가 수로가 됐을 때 중요한 점은 목적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나 피곤해, 힘들어, 바빠 이렇게 끝나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어 자리가 살짝 길어지겠네요. 자, 이제 나머지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더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 이 더는 뭐예요? 나의 휴대폰, 나의 물건 했던 것처럼 뒤에는요, 명사가 오게끔 되어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더 다음에 앞에 오는 한자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더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옌징. 이거는 안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얘를 이 자리에다가 싹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 타 따이더 옌징. 그가 낀 안경이 很好看, 예쁘구나. 면은 그리고 이 단어도 기억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 따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옷이라든지 신발은 신다라고 했을 때 초안이라는 동사를 쓰죠. 나머지 착용하다라고 할 때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귀걸이를 하다라고 할 때는 따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단어 고르는 문제에도 나오기 때문에요. 저 단어도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번에도 힌트를 싹 봤더니 누가 보이느냐? 페이창이라는 아이가 보여요. 쟤는 헌 친구죠? 자, 헌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도부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헌, 페이창, 요디알, 비지ao, 위엘라이 위에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애들은 뒤에 누가 옵니까? 형용사가 오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메이라는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보이네요. 그래서 둘이 붙이면 페이창메이 하면은 매우 아름답다. 그럼 이제 나머지를 만들어 주는데 또 아까 전에 봤던 적자 더가 보이네요. 얘는 뒤에 아까처럼 명사가 오죠.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이제 하나가 보이죠? 징서. 얘는
경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这个地方 지시대명사가 나왔어요. 우리 이것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양사라는 거를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수사, 양사, 명사, 순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시대명사까지 나온다? 그러면 지시대명사가 먼저 나와서 지수양명이라는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문제에 녹여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 1은요, 늘상 생략이 되고 바로 양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어떤 거냐? 친절하게 이렇게 싹 다 붙여져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시대명사 양사까지 붙여놔요. 그 다음에 명사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사에 해당되는 명사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놓는 것도 하나의 또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这个地方的景色非常美. 이 지역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다음은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볼 건데요. 싹 봤는데 헌 친구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동사수로를 찾아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동의라는,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보이네요. 그럼 나머지를 이제 묶는데 또 보이는 거가 더가 보이죠? 얘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명사가 칸파라는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얘가 보이네요. 그럼 얘가 요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주어랑 목적어를 정해줘야 되는데 동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견해가 동의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워먼을 주어 자리에 놓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의 견해를.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완전이라는 애는요, 완전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부사는요 어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수러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우리 봤던 헌, 페이짱 얘네도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중요한 거, 부사는 어디 앞이라고요? 수러 앞이라는 거.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의 견해를. 그래서 我们完全同意他的看法.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취주에 해서 거절하다라는 동사인데 선생님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 힌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동사수로 뒤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조사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동태조사라고 하는데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완료 할 때 러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한 적 있다라고 하면은 꾸어라는 게 들어가요. 경험. 다음 저 얘는 뭐예요? 얘는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죠. 그래서 이렇게 러저 구어는요, 동사수로 뒤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앞에 오는 동사가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다. 그러면 나 수러 여기 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를 수러로 두고 나머지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또 뭐예요? 더 다음에 들어가는 거가 명사. 그러면 명사가 누가 있느냐? 야오칭이라는 거는 초대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아니냐 하시는데 이 많은 동사들이요, 명사의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초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뒤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타더 야오칭인데 그럼 거절하는 거는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초대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나웨이 주어져 얘는 작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죠. 그러면은 작가가 거절했다. 그의 초대를 하고 돼야 되겠네요. 답을 확인해 보면
那位作者拒绝了他的邀请. 이렇게 러라는 거가 동사수러 뒤에 있어서 수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거 지시대명사 나왔네. 지수양명 이렇게 순서도 봐줄 수 있네요. 자, 우리 다음 거는요. 받자문을 공부를 할 텐데요. 바는요. 을르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 받자는 쓰기 일부분에서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빈출이 잦죠. 그러면 우리 받자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선 바라는 거는 을르리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라고 했어요. 전치사는 중국어에서 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개는 무슨 개냐? 중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사이에서 주어 팀이랑 수러 팀이랑 중간에 껴서 중개한다. 그러면 바는요, 을르리라고 했으니까 뒤에 특정한 대상이 와서 이 대상에 대해서 장소를 이동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처치했다라고 해서 처치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처치를 한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기타 성분 꼴이라고 저는 명칭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문장을 썼을 때랑 받자문을 썼을 때랑 어떻게 느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你拿着我的包.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들고 있다. 나라는 건 쥐다, 들다, 가지다 뜻 다 되죠? 그러면 저라는 거는 아까 전에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당신은 들고 있습니다. 뭐를? 我的包, 나의 가방을 들고 있다. 이거 처리한다는 느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받자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你把我的包拿着. 자, 바라는 거는 주어와 수러 사이에 이렇게 껴갖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친구하고 저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가방 좀 들고 있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가방을 들고 있어.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你把我的包拿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가방을 들고 있어라 라는 처리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받자를 쓰지 않은 문장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자문을 접근할 때 어떻게 봤냐? 일단 전략 1. 주어는요, 행위한 대상입니다. 행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사람이 주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쓱 봤는데 받자가 보인다. 행위한 대상 사람으로 추정되는 애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은요. 받자문 뒤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명사 형태가 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콕콕콕 집어줘요. 내 가방, 내 물건, 아니면 그 책 이런 식으로 콕콕콕 집어오거나 아니면 앞에 다 떼고 명사만 딱 나옵니다. 걔를 갖다 놓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我的 하고 내 가방하고 콕 집었잖아요. 얘가 받자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수러. 수러는요. 아무 동사나 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 이 가지고 있다 없다 유무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 못 오겠죠. 또 하나. 오다, 가다, 일회성 동사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힌트는 동사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 동사는 아까 전처럼 뒤에 러가 있다든지 저가 있다든지 아니면 각종 보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어는 어떤 거 있어요? 치라이, 추라이, 방향보어, 그 다음에 정도보어 이런 것들이 힌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아까 처리한 결과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 꼬리가 있는 거예요. 이 꼬리는 뭐냐? 러라든지 저가 꼬리인데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보시면은 동사 다음에 이렇게 짜이가 붙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 어떤 행동 후에 만약에 이 펜을 책상 위에 두다. 그러면 둔다라는 행동 후에 어디에 고정이에요? 책상 위라는 장소에 고정이죠. 그렇게 행동 후에 장소에 고정이 된다. 그러면 짜이 다음에 장소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펜을 누구에게 빌려주다, 돌려주다, 선물하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를 생각하시고 뒤에는 대상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요, 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요, 뒤에가 변화된 대상이 온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민폐를 달러로 바꾼다.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꾼다. 아니면 파란 펜을 빨간 펜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변화된 대상이 온다. 그러면 청이라는 게 보여요. 다음은요, 따오인데 이 따오는요, 어떤 행위를 어느 장소까지, 어느 시간까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친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데려다 주긴 하는데 어디까지예요? 집 앞, 공항. 이런 식으로 어느 장소까지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따오를 또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다섯 번째. 문제가 살짝 또 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부사, 조동사, 부정형, 칭 이런 애들은 받자문에서 나오게 되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바 앞자리에 넣어주는 거야. 앞자리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너 내 가방 좀 들고 있어봐 라고 했는데 이 콰이 얘는 뭐예요?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죠. 그래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어디 앞에? 바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빨리 내 가방을 들고 있어봐. 이렇게 재촉할 때 앞에 집어넣네요. 자, 이번에는요. 15년도 문제를요. 또 재구성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싹 봤더니 받자가 보이네요. 우리 받자가 나올 때는 혹시 행위를 한 대상, 주어가 사람이 있나 봐줘야 되죠. 그랬더니 니, 콰이 하고 친절하게 주어와 부사가 붙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받자문 다음에 누굴 찾느냐? 명사를 찾아봐야 돼요. 명사를 찾으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if는 옷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죠. 얘를 뒤로 갖다 놓고 짱이라고 하는 건요. 더럽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요. 투어 시알라이. 얘는 뭐냐? 투어는요. 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나 힌트 여기 있다라고 외친다 그랬죠? 시알라이라는 거는 얘는 보어예요. 방향보어. 그래서 보어는 중요한 게 수로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애들을 보어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수로 자리로 가줘서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느냐? 니 콰이바 짱 이프 투어 시알라이. 너 빨리 더러운 옷을 벗어라 라고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주의를 해주셔야지 되는 게 이 짱이라는 이 형용사 더럽다 그리고 투어 벗다라는 동사도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쓰기 이 부분에서도요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쓰기 이 부분에 또 이 단어가 출제가 되면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받자가 나왔다. 행위한 대상이 있나 찾아라. 꺼거가 보여요. 얘는 형이라는 거죠. 형이 바 다음에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야오시 얘는 열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이 열쇠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전에 수로 뒤에는 러라는 힌트가 숨어 있다고 했죠? 얘가 농 띄울러 하면 뭐냐? 농이라는 건 하다라는 건데 뒤에 보어를 갖고 와요. 근데 보어가 띄우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엇을 열쇠를 잃어버렸다 라고 되는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뿌샤오신. 샤오신이라는 거는 한자만 보면은 조심하다인데 얘는 조심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어요. 소심하다예요. 소심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얘가 조심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샤오신이라고 하면요. 부주의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사어로 사용이 됐을 때 아까 부사는 어디 앞에 온다고 했죠? 받자문 앞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은 형이 부주의해서 빠야오시 열쇠를 잃어버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야오시라는 것도요. 쓰기 이 부분 그림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하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타바 하고서는 바자가 나왔는데 바 앞에 타라는 거가 주어져. 이미 친절하게 둘이 다 붙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경 쓸 거가 수어를 찾아오고 바자문 뒤에 들어가는 명사 형태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수어는 나왔을 때는 동사 수어 뒤에 러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질라이처럼 보어가 힌트로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를 보어로 나오니까 얘를 수어로 두고 그러면 나머지 이 링치엔이라는 거는 잔돈이라는 뜻인데 얘를 바자 뒤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또의 위치인데 여러분 또는 품사가 부사죠. 모두라는 뜻을 가진 부사인데 부사는 나왔을 때 바자문 앞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둘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아니란 얘기네요. 이 또는요, 바자문이랑 붙었을 때 주로 바 뒤에 들어가는 목적어가 복수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해갖고 무조건 바 앞이 아니라 대개가 앞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링치엔, 잔도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복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또의 위치는 수로 앞인 이 춘 앞이에요. 춘이라는 거는 모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칠라이라는 거는요. 방향보어인데 방향보어는 각각의 파생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칠라이가 파생용법으로 쓰였을 때 어떤 뜻이 또 하나 있느냐?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은 그는 잔돈을요 모두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이번엔요 쓱 봤더니 바가 보이질 않아요. 보니까 이 지앙이라는 애가 힌트예요. 이거는 5급에 주로 보이는 애인데요. 지앙 해갖고 바의 서면어 버전입니다. 그럼 얘를 바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또 힌트로 보이는 애가 누가 있느냐? 칭이라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바자문에서 만약에 칭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 앞에 와요? 바자 앞쪽에 주로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칭린 하고서는 주어까지 붙어져 있으니 얘를 앞으로 두고 바 다음에는 찾아야 될 게 우리 누구예요? 여기 있죠. 这份材料에서 이 자료인데 펀이라는 거는 양사로 쓰여서요. 간행물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셀 때 사용을 하죠. 这份材料 요게 명사 형태니까 바자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번에는 发给我们 하고서는 아까 본 거. 대상의 이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게이 다음에 워먼이란 대상 들어갔네요. 얘가 수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지시라는 건데 이거는요. 제때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근데 많은 형용사가 부사어로도 활용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답을 칭린 해주세요. 뭐를? 당신이 지시 제때요 무엇을 这份材料 이 자료를요 发给我们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하고서는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 꼭 해주세요. 혹시 바자문에서 약간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4년도 문제를 살짝 바꿔봤어요. 우리 딱 바가 나왔는데 행위한 대상이 있나 봐줄 건데 지금 리라오시 마판닌 할 때 닌이 보여요. 그럼 두 개가 대상으로 보이는데 그럼 누가 주어가 되느냐? 힌트가 분명 숨어 있겠죠. 힌트가 되는 애가 마판입니다. 마판은요 번거롭다, 귀찮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보통 부탁을 할 때 귀찮으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뒤에 문장이 목적어로 들어가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마판닌 하고 들어갔으니까 뒤에가 문장이 가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라고 외치고 있고 얘는요 우리 여기 게이라는 게 아까 행위한 대상이 어떤 물건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일어났을 때 게이 다음에 여기에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요 자리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자문 뒤에 들어가게 되는 명사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신, 편지라는 게 보이잖아요. 앞에는 펑이라는 거는요. 얘는 편지 한 통, 두 통 세는 양사입니다.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신자가 보이니까 얘를 바 뒤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麻烦您把这封信交给李老师가 돼요. 해석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이 편지를 누구한테? 리老师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저하고 기본 어순과 받자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기본 어순에서 중요한 거, 수로를 찾으셔야 되는 거, 형용사와 동사가 나오는 걸 찾아주시고, 또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가 없었어요. 주어를 길게. 그리고 동사 수로가 나왔다. 그러면 끼리끼리 뭉쳐서 주어 자리로 넣을 건지 목적어 자리로 넣을 건지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받자문에서는요. 우리 행위한 대상이 있나 없나 찾아주죠. 행위한 대상은 주로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주어에 사람을 넣어주고 바 다음에 들어가는 건 목적어. 그거는 명사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로는요. 수로 뒤에 각종 보어들이 힌트로 작용을 하죠. 얘네들을 찾아서 수로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기본 어순과 받자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6월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